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어요. 예.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폭로를 한 건데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마치 본인이 서울시장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원호 구청장이 멕시코 출장을 갈 때 여자 직원 한 명만 대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 정치인이나 기관장이 여러 명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여자 직원을 한 명만 동석시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잖아요. 거기다가 굳이 안 가도 돼 보이는데 그 중남미 일정 중에 이틀을 일부러 버스 타고 6시간 가서 멕시코 칸쿤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최고의 휴양지이자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데거든요. 아주 비싼 데예요. 예. 막 하와이 같은 느낌이에요. 예, 따지고 예, 보면. 예. 거기에 이틀 있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뭔가 자기들은 구청의 표기 실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눈치가 보였는지 이 직원 성별을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했다가 걸린 거예요. 남자 아니잖아, 여자잖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원호 주변에서 이런 여자 문제에 대한 제보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폭로 아닙니까? 김재섭 의원이 김재섭 의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스에 미친 자라고 헬친자라고 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 했네요. 근데 간만에 한 건 했네요. 자, 일단 김재섭 의원 일단 별표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아니 구청장이 남성 구청장이 여성 직원하고 출장 갈 수 있죠. 네. 출장 갈 수 있습니다. 출장 못 가라는 법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칸쿤에 왜 갔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칸쿤은 이제 방금 우리 장혜찬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휴양지인데 우리 공무원 업계에 계신 분들 해외 출장 가면은 이 휴양지 같은 거를 걸치면은 상당히 오해받습니다. 오해. 한번 휴양지 사진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지금 나오는데 완전 저게 하와이 뺨치는 그 고급 휴양지인 거예요. 저기가 칸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 의원들이요. 예.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예. 해외 연수랍시고 예. 막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 가면 누구 국민 세금으로 거기서 뭐 했노라고 욕을 엄청 먹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도시도 아니고 대놓고 저런 신혼여행지 휴양지를 일정에 넣어서 간다? 아니 저기 갔다 와서 보고서 같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저기 왜 갔어요? 그냥 회의 하나 띡 적어놨는데 그게 진짜 실체가 있는 회의인지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저게 섬이네요, 칸쿤이. 일종의 바닷가 휴양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저게 되게 부자들만 가는 데래요. 야, 저는 칸쿤이란 걸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예 마이애미 해변처럼 쭉 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지금 11명 갔다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댓글이 나오는데 예. 그 11명이 전체 출장 다니지만 예. 그 중에 성동구청 소속은 예. 정원호 구청장이랑 그 여직원 둘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구청장이 가면 예. 남자 직원이 수행으로 붙거나 예. 여자 남자 같이 몇 명이 붙는데 예. 그 11명은 이제 다른 의원실 이런 게 다 해서 11명인 거고 구청에서 파견 나간 건 구청장이랑 여자 직원인 거예요. 저 사진을 보니까 휴양지네. 휴양지 하와이라니까 하와이. 하와이네, 하와이. 멕시코의 하와이라니까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갔네. 근데 저게 참 이게 사실은요. 공무 출장이라는 것이 저렇게 다녀오면은 레포트를 잘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KBS 근무할 때 일본의 NHK 직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연수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라는 게 뭐냐? 연수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지역 시찰을 하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수와 시찰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시찰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둘러보는 거예요. 레포트 안 써도 돼. 시찰은 그냥 눈으로 보고 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시찰은. 근데 연수란 것은 갈고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연수 이러면은 거기 가서 반드시 정확한 내용이 기입된 리포트가 있어야 되고 레포트를 딱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왜 갔냐? 공무 출장이라면 이거는 시찰보다는 연수가 가까울 텐데 저기에 대한 상세한
레포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 이유가요. 무슨 민주주의 참여 포럼 회의를 딱 한 번 하는데 예. 그 회의가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회의하러 저기서 2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무슨 민주주의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짜증나네. 지금 우리 지금 여의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기 같이 간 여직원 예. 그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이었대요. 아 이게 더 심각해요 사실은. 근데 예. 보통 계약직 공무원들은요.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채용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맞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그 계약직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으니까. 예. 근데 이 공무원은 정원호가 선거 국면 들어가면 딱 그만뒀다가 정원호가 또 당선되면 또 딱 들어온대요. 이게 전형적인 선거 캠프 측근들 자리 주는 법이거든요. 아. 근데 칸쿤 갔다 왔잖아요. 예. 2계급 특진했답니다. 아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건 사실은 오늘 뭐 이게 2계급인 게 뭐 다해서 가가 됐다 이런 걸 2계급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계약직 공무원 체계를 잘 몰라요. 예. 근데 아무튼 뭔가 승진해서 재계약을 한 거는 팩트래요. 그렇죠. 이게 이제 팩트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그 공무원의 뭐 별정직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정무직 뭐 있는데 이걸 2단계를 업그레이드 한다. 이건 뭐냐? 오비 일하각입니다. 이거는 가끈도 함부로 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받기 딱 십상이거든. 응? 근데 왜 굳이 여성 직원을 데리고 가는지 그것도 참 사실은 이게 오해받기 딱 십상이거든요. 구청장은 처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해외 출장 가는데 여직원하고만 둘이서 간다? 그건 이상하죠. 아 이거 남자 직원 없어요? 성동구청에? 그러니까요. 남자 직원 데리고 가면 되지. 왜 여자 직원을 단둘이 그것도. 그러니까 한 3, 4명이 된다면 그 뭐 여자 직원도 있고 뭐 그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괜히 오해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뭐라고 해명을 해도 이건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오해받기가 딱 십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명이 갔다. 근데 그 11명 중에 나머지 9명은 성동구가 아니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다른 국회의원실이고 이거고 구청장이 저 중남미까지 출장을 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2명, 3명 못 붙이고 수행하는 직원 딱 1명만 가야 된다. 그러면 구청장부터는 여러분 주요 정치인이에요. 맞잖아요. 국회의원급의 주요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남자 직원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 직원이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쳐. 그럼 근데 왜 이걸 남성으로 돼 있죠? 이게 같이 갔던 직원 그래놓고 구청에서 실수하는 건 되게 흔한 일이래. 저는 살다가 남자랑 여자를 바꿔서 실수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 주민번호에 1로 시작하면 남자고 2로 시작하면 여자 아닙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 같은 게 김재섭 의원이 제보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내부자 제보. 아마 성동구청 내부에 정원호한테 불만이 있었던 직원들이 꽤 있겠죠 아마도. 예. 제보를 받았어. 구청에다가 그때 출장 누구 갔는지 기록 내라 한 거예요. 예. 근데 서류가 띄고 왔는데 남자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보를 받았으니까 남자 아닌 거 알잖아요. 예. 이거 남자 맞아? 다시 왔는데 성별을 또 지우고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여자 직원과 단둘이 출장 간 걸 숨기려고 성동구청 정원호 측에서 지금 작업을 한 거라고 해도 약간 합리적 추측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럼 여성이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갔다 와서 뭐 승진이 되었다고 하면 그 직원이 참 일을 잘하기 때문에 요런 평가 요소가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 특히 그 공무직이나 이런 걸 평가 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했다 이러면 될 텐데 떳떳하게 차라리. 떳떳하게 하라 이거예요. 떳떳하게. 근데 왜 갑자기 여성이라는 그것도 지우고 또 뭐 수행원이었다. 뭐 11명이 같이 갔다. 11명이 같이 갔지만 성동구청에서 2명 갔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원호 전 구청장이 뭐라고 해명을 해도 이건 오해받기가 딱 십상이다. 아니 칸쿤에서 무슨 업무를 잘했길래 계약직 공무원을 그렇게 파격 승진을 시키면서 재임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칸쿤 간 거부터 아주 사진 보니까 뭐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막 휴양지 그냥 하와이네 하와이. 저런 데서 그 구청장하고 여성 직원하고 저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무슨 민주주의 참여 포럼이라는 회의가 오후 2시에 딱 잡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저 원래 정원호의 출장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경유지라고 하는데 예. 거기 경유하다 그냥 비행기 타고 A에서 C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칸쿤을 들리려고 예.
실체 불분명한 회의 하나 딱 잡아놓고 버스 타고 6시간을 칸쿤까지 간 거예요. 아, 이거는 심각하네, 심각해. 칸쿤을 가기 위해서 쥐어 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멕시코까지 왔는데, 이 중남미까지 왔는데, 평소에 우리 돈으로 못 오니까, 왜냐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쌀 거잖아요, 멕시코. 그렇죠. 가는데. 멕시코 가기 힘들죠, 사실은. 칸쿤 왔는데 한번 가보자. 칸쿤 때문에 쥐어 짠 출장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해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해명해야 돼요. 이거 여직원 맞고, 일을 잘해서 승진시켰고,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가서 회의한 거 기록이라든지 누구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회의를 했는지 이거 레포트가 나와야 된다니까. 레포트 옛날에 페이퍼 기록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가던 김기식 전 의원이 있어요. 있었죠. 금감원장 내정되고 막 했던. 참여연대 아닙니까? 맞아요. 예. 여직원이랑 둘이 유럽 출장 가고 걸려가지고 사퇴했어요. 그랬어요. 뭐 유럽 출장 가서 뭐 사고 쳤습니까? 아니 그냥 여직원과 둘이 유럽 출장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근데 그런 식이면 공직자들은 유럽은 안 되고 칸쿤은 됩니까? 공직자들은 왜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느냐?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내 돈 내고 칸쿤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내 뭐라 돈 하겠어. 내고. 만약에 자기 돈으로 칸쿤 갔으면 누구랑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니 뭐 여성 직원이든 남성 직원이든 내 돈 내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국민의 혈세로 비행기 티켓 사고 호텔비 내고 밥값 내고 해서 갔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감시, 국민적인 상식 수준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보면 대한민국 좌파 세력 중에 일부가 제가 100%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좌파 세력 중에 일부가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공과 사가. 그러니까 우파 진영의 또 대부분은 공사를 너무 구분하다 보니까 또 이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좌파 진영은 공사 구분이 아예 안 되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네. 그런 사람은 공직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칸쿤 사태가 일파말파 어디까지 퍼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 빅이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고 특히 이런 석연치 않은 여직원 동행 이슈는 주부층 표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여성도 지금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이고 그러니까요. 또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저 있으니까. 출장비가 2,800만 원이라는 댓글도 나오네요. 뭐 해외 출장 가면은 기본 그 몇천만 원 나오죠. 정도 썼겠죠.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예. 뭐 오래 있었으면. 와. 거기 또 뭐 일비, 식비 이런 거 다 계산되니까. 문제는 저게 우리 세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결국은 이게 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공식적인 계정에서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가령 해외 출장, 저도 뭐 KBS 있을 때 해외 출장 많이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는 출장비를 탔는데 남아가지고 다시 또 반납한 적도 있어요. 저는 한 100여만 원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장비 명목이 딱 있거든요. 그죠? 근데 반납한 적도 있지만 출장비가 모자란 적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가령 스위스 같은 경우에 가면은 제가 스위스 출장 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20년 전에 출장비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아니, 점심 값이 제일 싼 게 햄버거 하나가 거의 5만 원 가까이 해요. 그러면은 이거 20여 년 전에 출장비 기준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동이 난다든지. 그럼 결국 개인 돈으로 다 넣어가지고 이걸 제가 사진을 다 찍어오고 영수증을 증빙해서 감사실에 넣어서 아니 현장 갔더니 이게 출장비 기준이 너무 오래되어서 개인 돈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감사실 통과해서 제가 그 출장비 오버된 걸 제가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가서 출장비를 쓰고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회사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문제가 지금 오늘 김재섭 의원의 어떤 문제 제기로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핵심은 이게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필 칸쿤을 같이 간 그 여직원한테 특혜성 승진이나 특혜성 재임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공무원 인사라는 거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칸쿤 출장에 동행했는데 그 어렵다는 이 공공기관, 구청, 기관자 공무원이 다시 되면서 좀 남들 이해하기 힘든 승진도 턱턱 되고 이거를 아마 주변에 다른 공무원들이 보고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하나둘 내부 고발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한 것이 한 30년 됐습니다. 네. 1993년에 제 기억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가 완전 꽃을 피웠는데 사실 이제 지방자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병폐 중에 하나가 구청장이나 시장, 도지사한테 한번 찍혀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그 공무원은 인사상 이 승진의 기회도 날아가고 그 좁은 공직 사회에서 그야말로 이게 폐가 망신 수준의 구청장, 특히 구청장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일선 구에 가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거의 이건 뭐 사또입니다, 사또. 인사권을 딱 틀어주고 있으니까. 특히 뭐 영남 지역, 호남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뭐 3선까지 구청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12년 아닙니까? 그러면 30대 입사한 공무원이 40대 중반 되어서 구청장이 바뀐다. 근데 그 구청장에게 찍혔다. 그럼 인사 승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구청장은 이거 뭐,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래서 직원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사실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보다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 파워가 더 세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직원이 9명이거든요. 음. 근데 구청장은 그 구청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누구를 승진시키고 말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좀, 정정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95년도 지방선거. 그러니까 YS 정부 때 95년도 지방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저때 이제 막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지자체가 자치 한 30년 하면서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뭐 이런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하천 정비가 이루어진다든지 뭐 산에 이런 뭐 나무 계단을 만든다든지 아주 선 효과가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 보면 구청장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막강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한번 찍혔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도 계약직이다. 임시직 직원인데 어떻게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승진을 시키나. 일반 직원들은 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저건 상당히 오해받을 행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인선님 라떼 한 잔 하라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앞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저희 화면은 안 뜨는데 PD님이 약간 적어서 보여주시면 저희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칸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아마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예감이 좀 듭니다. 이거요. 김재섭 의원이 찾아낸 게 아니에요. 제보. 이건 제보예요. 제보. 이거는 정원호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정원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정원호가 서울시장 될 것 같거든. 예. 그건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야. 예. 그래서 본인도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둘 제보가 나와요. 예. 근데 이런 내부자 폭로의 특징은 뭐냐면 한 명 첫 단추가 물꼬가 트이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나 이거 아는데 나 저거 아는데 이제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10년 전에 벌어진 이런 거 보면 뭐 부산시장 오거돈 씨 아니 그 여직원 그 성폭력 사건 그것도 사실은 지방선거 뭐 선거 전후인가요? 근데 그 일도 보면은 부산 시민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장 다음에 부산시장 거의 뭐 넘버 2인데 지방에서는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딸 같은 여성을 저렇게 손을 대가지고 저게 뭐냐 저게 그런 어떤 실망감을 줬는데 이 민주당 좌파 진영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동안 확인된 것만 뭐 안희정 씨까지 안 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번에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국회의원도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술자리에서 왜 그 오해받을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정치인 선배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직원들도 그런 걸 불편해해요. 일단은 회식하자고 하면 요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저 후배 직원들도 보면 회식하자고 하면 좋아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부장님 카드를 주세요. 아니면 계산을 해주세요. 뭐 자기 연배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걸 원하지. 뭐 회식하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회식하면 꼭 보면 중간에 책임자가 앉고 양옆에 여직원이 앉는다든지 이거 곤란합니다. 왜 여직원은 뭐 사진 찍는데 뭐 병풍입니까? 요즘은 그런 뭐 우리가 약간 이거는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이게 뭐 좌파식 용어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그 스페이스 즉 나와 다른 사람과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 이 스페이스를 우리가 팔뚝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자꾸 이게 들어오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식사도 하고 밥만 먹으면 딱 헤어지고 그게 훨씬 요즘 젊은 세대나에서는 그걸 원하지. 뭔 회식하고 술자리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많은 짓입니까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딸 가진 부모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게. 제가 되게 재밌는 그 글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예.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한 글자씩 떼면 정원오. 아 그런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안희정, 아니정, 박원순, 예. 오거돈. 그렇군요. 한 글자씩 조합하면 정원오. 그렇군요. 가 된다는 네티즌 분들의 아주 센스 넘치는 글이 벌써 페이스북 같은 데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천재적인 발상의 네티즌들이 이거 만들어서 짤방 돌리고 카톡방에 퍼지고 하잖아요. 예. 이거 못 막아요, 이거. 근데 사실 저는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일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50대 중반이고 뭐 저 연배에서 30년 전에 벌어졌던 일과 지금에 벌어졌던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딱 비교한다는 거 이런 게 좀 문제도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면 그 조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뭐 미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30여 년 전에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관이 지금 같을 수가 없죠. 왜냐? 그만큼 여성 인권이 확장이 되었고 딸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여성 자체도 아니 왜 자꾸 나의 물리적인 공간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럼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거. 요즘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잡한 지하철 타보십시오. 남성들이 다 손 들고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괜한 오해 받기 싫고 오해 사기도 싫고 또 여성들도 그걸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해받을 짓을 굳이 또 하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응? 예, 방금 보셨죠? 우리 네티즌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조어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서울시장 선거판을 막 뒤흔든다. 그러면서 저희가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방금 부산 남부지법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가처분 또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 컷오프를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가지고요. 이 법원이 아예 그냥 국민의힘 그냥 저 재판장 이름이 이번에도 권성수 판사인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사람 당대표 모시고 하죠. 이럴 거면. 아니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인용이 되는 겁니다. 네. 보통. 그런데 이 정당이나 노동조합이나 협회나 자체적인 자율적인 당원 당규 규칙 규약이 있는 이런 자율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원래 법원이 관여를 안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 컷오프를 했어요. 또 자체적인 당원 당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배현진을 징계를 때렸어요. 김종혁을 제명했어요. 그죠? 그러면 법원이 자율적인 당원 당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결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법원의 저 처신과 결정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당 조직에서 벌어졌던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당 당원이 되어서 왜 정당 정치를 왜 합니까? 어? 같은 당에서 당원 자격으로 당비 내면서 정치 활동하는 자들이 이 당에서 뭔가 결정이 이루어지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따르겠다 법원에 들고 간다 이런 판사가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속으로. 그러면 정당 정치를 왜 하냐고. 그럼 혼자 정치하지 무소속으로. 그래서 지금 잇따라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거 이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공천이나 징계 같은 일들을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정당이 왜 있어야 돼요? 정당 필요 없죠. 그냥 모든 일 사사건건 전부 다 남부지법 들고 가서 판사님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치란 것은 우리 뭐 정치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네. 근데 이 정치 활동이란 것은 서로 간에 협상, 협의, 토론, 때로는 또 타결 짓기도 하고 또 양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의 정치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정치 활동의 연속. 그런데 뻑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 그 정당을 왜 하냐고 정당 활동을. 저는 김영한 도지사가 저걸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이 낸 것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배현진, 김종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그럼 왜 국민의힘 그동안 국민의힘 정당 계열에서 도지사 몇 번 하고 국회의원 몇 번 하고 왜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때 공천 떨어진 사람이 왜 가처분 신청 안 했겠냐고. 그 사람은 최소한도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원 당규를 존중한 겁니다. 왜 그런 자세를 못 가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권성수 부장 판사님이 예. 판사 이름 권성수 맞대요. 예. 징계에 대해서 연달아 가처분 인용한 바로 그 판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도 하고 공관위원장도 하고 윤리위원장도 해라. 아니 네가 다 해라. 이럴 거면은 정당의 존재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현상인데 정당 조직이나 노동조합 조직이나 협회 조직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선출 조직이라는 겁니다. 선출 조직. 즉 조합원이나 협회원이나 당원들의 직접 선출로 뭐 도지사도 뽑고 당대표도 뽑고 이런 선출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는 선출 조직이 아닙니다. 임명 조직이에요. 임명.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에서 임명하잖아요. 근데 선출된 국민의 어떤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어떤 당내 문제를 임명 조직인 판사 앞에 가져간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 선출직 조직의 구성원들이 임명직 조직의 구성원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 성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금기시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중간에 날라온 속보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법원이 정당 사무에 개입하는 것들 이거는 대놓고 사법부가 이재명한테 딸랑딸랑하면서 우리가 장동혁 괴롭혀 줄게요, 우리가 국민의힘 괴롭혀 줄게요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정치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돌파하고 1,530원 넘었어요. 지금 얼마나 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강력한 회초리를 댈 수 있는 아이템들이 쏟아지는데 맞아요. 이런 이 지방선거 불과 2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공격 포인트를 다 놓쳐버리고 내부 총질하다가 스스로 망해버리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 정당 계열을 망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를 보고 있으면은 이건 결국은 2028년 총선 전에 공천권을 진 새로운 지도부가 싸그리 정리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연임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맞습니다. 네, 싸우지 않는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뭐 대자유총이 뭐 장동혁 지지 집회 뭐 하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딸랑거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였으면 우리가 그 지지 집회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였으면 우리가 지지 집회 했겠습니까? 안 했죠. 즉 그분들의 말씀은
평면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입체적으로 보면 다 틀린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평면적으로 보면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특정인의 어떤 지지 집회라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그 평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만들어진 지도부냐 이거예요. 당원들이 전부 나서서 찍었던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집행부예요. 근데 이 집행부를 안에서 배지 세력들이 보호해주지를 못하니까 소위 말해 재래식 배지들이 성 안에서 성주인 국민의힘의 성주인 장동혁을 괴롭히잖아요. 단식하고 온 사람을 말이야 4시간 반 동안 앉혀놓고 그냥 혼내질 않나. 이런 일들을 성 밖에 있는 지지자들 봤을 때 속에 천분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이게.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 안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괴롭히고 뒷다리 잡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 재래식 배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지자들이 당대표 지지 집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좀 입체적인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체적인 평가. 저도 대자유총 청년 회원인데요. 대자유총이 뭘 바란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쫓아내고 기득권들이 비대위 만들고 전대해서 총선 공천권 나눠 먹자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압도적 분위기예요. 그러면 대자유총이 한 자리 원하면 그 꿍꿍이 하고 있는 중진들이나 기득권이랑 손잡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자유총은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아니면 국민의힘의 저 기득권, 웰빙들을 쓸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점이죠. 그 점. 그거 하겠다고 장동혁 도와준다는 거지. 그 점이에요. 자리 바라고 콩콩을 바라면 남들이 다 이번에 이정현 사태 때문에 장동혁 욕할 때 같이 욕했겠죠. 그러면 조회수 더 많이 올라가고 할 텐데 욕먹고 조회수 떨어지고 구독자 떨어져도 장동혁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은 또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장동혁 지키겠다 하면서 저희가 같이 계란도 맞고 욕도 먹는 거거든요. 장동혁 지도부가 만약에 무너진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저렇게 분탕질을 치고 뭐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날 지도부가 누구냐? 김종인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 조갑재, 정규재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대위를 원하십니까? 이 원하는 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장 우파들입니다. 위장 우파들이 국민의힘 정당을 완전히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마치 우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앞뒤 선후 관계를 잘 모르는 입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 번 속으면 그건 실수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는 길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길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